여러분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산업 공부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1년 전에 요 영상, 반도체 영상 올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가 너무 잘 된다고 좋아해 주셨거든요. 자, 요 영상은요. 도대체 반도체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반도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반도체 8대 공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각 공정 과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도 정말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반도체 8대 공정 과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완제품이 되기까지는 크게 8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웨이퍼 제조 공정,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 금속 배선 공정, EDS 공정, 패키징 공정 이렇게 8단계를 거칩니다. 산화 공정, 식각 공정, 용어가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1단계, 웨이퍼 제조 공정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사나 뉴스를 볼 때 이런 원판 모양 많이 보셨죠? 이 원판을 바로 웨이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모난 반도체는 이 웨이퍼 표면에 막 선을 그어가지고 그거를 조각조각 낸 게 최종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첫 단계는요, 바로 이 웨이퍼를 제조하는 건데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반도체의 원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 반도체의 원료는요, 모래예요. 모래 안에 실리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실리콘만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모인 실리콘을 뜨거운 열을 가해서 녹여요. 그럼 실리콘 용액이 만들어지겠죠. 이 용액을 가지고 결정 성장 장치를 이용해서 용액을 끌어올리면서 굳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실리콘 기둥, 즉 인곳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원료인 모래에서 실리콘만 추출해서 그 실리콘에 열을 가해서 실리콘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용액을 가지고 실리콘 기둥이라고 부르는 인곳을 만듭니다. 자, 이 둥근 기둥을요, 다이아몬드 톱으로 썰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퍼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 그냥 막 써는 게 아니라요, 균일한 두께로 얇게 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곳의 지름이 클수록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인곳을 만들고 절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름은 크게, 그리고 두께는 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인곳을 절단해서 웨이퍼를 생산했으면 웨이퍼 생산 끝! 이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절단을 하면요, 그 절단한 부분이 되게 거칠거칠하겠죠. 이 절단 부분에 막 홈이 많이 파져 있고 거칠면요, 뒤에 반도체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회로 형성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웨이퍼 표면을 잘 연마시키고 매끄럽게 갈아내는 과정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웨이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반도체 공정 1단계 이해되시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단계인 산화 공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앞서서 웨이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웨이퍼 위에다가 산화막을 입히는 증착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웨이퍼 위에다가 산소랑 수증기를 이용해서 막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산화막을 웨이퍼 위에다가 형성을 할까요? 자, 산화막을 형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산화막이 불순물으로부터 웨이퍼의 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웨이퍼 위의 배선이 합선되지 않도록 구분해주는 절연막의 역할까지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화 공정은요, 또 건식 방식이랑 습식 산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건식 산화는 산소만 이용해서 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전기적 특성이 좋은 산화물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산화 방법은요, 산소랑 수증기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속도가 건식보다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두꺼운 막을 형성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이 두꺼우니까 당연히 절연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산화 공정까지 마쳤다면 3단계는 포토 공정입니다.
웨이퍼를 만들고 산화 공정을 통해서 막까지 형성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그려 넣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회로를 그려 넣는 공정을 바로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 8대 공정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 포토 공정은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웨이퍼에다가 그냥 막 무작정 회로를 그려 넣지는 않아요. 자, 이 포토 공정은요, 또다시 6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웨이퍼 준비 단계, 감광액 도포, 소프트 베이크, 노광, 현상, 하드 베이크 이렇게 6개 단계예요. 자, 단계가 좀 많은데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웨이퍼 준비. 요거는 쉽죠. 웨이퍼 표면에다가 어떤 물질을 도포해서 일단 수분을 제거하고 먼지나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웨이퍼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는 감광액 도포입니다. 이 빛에 민감한 감광액을 웨이퍼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웨이퍼를 빠르게 막 돌립니다. 그러면 그 감광액이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겠죠. 이때 중요한 점은 감광액을 균일한 두께로 도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균일하게 도포되지 못하면 뒤에 공정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 베이크 공정이잖아요. 자, 이 공정은 뭐냐면 앞에서 감광액을 도포했잖아요. 이 감광액은 60에서 100도씨에서 액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감광액을 경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소프트 베이크입니다. 이 감광액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반도체 소자의 성능 저하 그리고 결함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는 노광 공정인데요. 포토 공정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원하는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를 웨이퍼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외선이나 극자외선을 조사하는 단계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밑그림을 웨이퍼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외선으로 그 밑그림을 따라서 그려내는 과정인 거죠. 자, 반도체는요,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면서 작아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노광 공정에서 회로를 얼마나 미세하게 그려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기존에는 똑같은 웨이퍼 크기에 두껍게 회로를 그어서 10개의 반도체를 만들었다면 이 회로선이 더 얇아지게 되면요. 기존의 10개 반도체 생산에서 30개까지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이 얇아진 만큼 그 안에 더 복잡한 기능들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 등 고도화된 반도체 칩을 제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노광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노광 공정은 당연히 자외선, 극자외선을 조사하는 노광 장비를 사용하겠죠. 자, 이때 전 세계에서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은 딱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이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완전 독점을 하고 있고요. 각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 EUV 노광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것을 완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EUV 노광 장비는 가장 최신의 장비고 DUV라는 노광 장비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전 세대 장비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미국이 중국한테는 수출하지 마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어서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포토 공정 중에서 현상 공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노광된 부분은 감광액이 녹아서 없어지고 노광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서 원하는 패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을 바로 현상 공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드 베이크 공정을 통해서 현상 공정 이후에 남아있는 수분이랑 용재 등을 제거해서 감광액을 다시 건조시키기 위한 공정을 진행합니다. 약 120도에서 180도씨에서 한 20-30분 동안 굽는 작업을 해서 감광액을 굳게 하고요. 또 감광액 안에 있는 기포를 제거해서 안정화와 기판 적합력까지 상승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보자면요. 반도체 공정 3단계는 포토 공정인데 포토 공정은 반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공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토 공정은 또다시 6단계로 나뉘고 6단계 중에서 가장 핵심은 노광 공정이다 라는 것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어서 반도체 공정 4단계는요. 식각 공정입니다. 자, 식각이요.
깎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식각공정은 깎아내는 공정인데 그럼 뭘 깎느냐? 자, 앞서 포토공정이 밑그림을 그리는 공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포토공정을 통해서 회로에 패턴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자, 식각공정을 통해서 감광액만 남은 웨이퍼를 정밀하게 식각해서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조각상을 만들 건데 앞전 단계에서는 조각을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렸다면 그 밑그림을 따라서 조각칼로 모양을 깎아내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선 포토 공정에서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 막 미세하게 감광액에 빛을 쏴도 식각 과정에서 제대로 회로를 깎아내지 못하면 반도체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식각공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식각공정도 습식식각, 건식식각으로 구분하는데요. 습식식각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반응성이 있는 물질에다가 담그면 원하는 회로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단점은 화학 반응의 영역을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미세한 회로 패턴 형성이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건식 식각은 기체를 통한 화학적 식각입니다. 이 건식 식각의 단점은요, 독한 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유해가스 정화 니즈가 커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각 공정까지 끝나면 다음 5단계는 바로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입니다. 자, 우리가 식각 공정을 통해서 회로에 패턴을 막 이제 깎아가지고 형성을 시켰잖아요. 즉, 깎인 만큼 이 웨이퍼에는 미세한 홈이 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파져 있는 홈 사이로 전류가 새지 않도록 얇은 필름 막을 씌우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증착 공정을 방막 공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웨이퍼 위에다가 다양한 재료들이 쌓여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 각각의 재료들을 증착 공정을 통해서 구분해주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균일한 두께로 얇게 방막을 씌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밀한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역시나 이 증착의 종류도 물리적 기상 증착인 PVD랑 화학적 기상 증착인 CVD, 마지막으로 ALD 증착 방식이 있는데요. 각 증착 방식별 특징은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증착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얇은 필름이 씌워진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필름을 씌웠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면 안 되겠죠. 이 증착 공정을 통해서 형성된 방막은요,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증착 과정에서 불순물을 같이 주입을 하는데요. 그 불순물이 바로 이온이고요. 증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온을 같이 주입을 하면 방막의 중성적인 특성이 전기적인 특성으로 바뀌게 돼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온 주입 말고도 열 확산 공정을 통해서도 전기적인 특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열 확산 공정은요, 가스 형태의 불순물을 공급해서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열 확산 방식은 이온 주입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난이도가 쉽지만 확산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농도를 제어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공정의 온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온 주입 공정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웨이퍼를 제조하고 산화막을 씌우고 밑그림을 그리고 그 밑그림을 따라서 조각하고 그 위에 증착과 이온 주입의 단계까지 거쳐서 전기적인 특성을 가진 반도체로서의 모습이 점점 완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럼 다음 6단계는요, 바로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자, 앞서 5단계까지는 전기적인 특성만 가진 상태이고요. 이 회로마다 전기가 흐르도록 배선을 깔아줘야 반도체로서의 작동이 가능하겠죠. 자, 1990년대 후반 전까지는요, 알루미늄으로 배선을 깔아줬습니다. 이 알루미늄은 은이나 구리 다음으로 저항이 낮지만 배선 공정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이전에는 알루미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요, 미세 공정의 난이도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알루미늄 소재보다 더 낮은 저항을 가지면서 더 높은 신뢰성을 갖는 구리로 재료가 바뀌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금속 배선 공정까지 마치면 이제 반도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7단계 EDS 공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EDS. 영어가 나와서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EDS는 Electrical Die Sorting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반도체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 동그란 웨이퍼에 회로까지 다 그어지고 배선까지 다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반도체로서 조각조각 내기 전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웨이퍼에 100개의 반도체가 생산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웨이퍼에다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개의 반도체 중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반도체 칩은 몇 개가 되느냐를 보는 건데요. 자, 우리가 반도체 기사를 보면 뭐 수율, 반도체 수율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100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반도체 칩이 70개라면 수율은 70%인 거고요. 100개 중에서 40개만 작동한다면 수율은 40%입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의 수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테스트 과정에서 수율이 낮게 나오면 왜 수율이 낮은지, 어느 공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아내고 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반도체 기업들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8단계. 패키징 공정은요, 드디어 웨이퍼에 그려진 반도체를 조각조각 내서 단일 칩으로 잘라내고요. 잘라낸 상태에서도 반도체 칩을 컴퓨터나 휴대폰 기기에 장착했을 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과정.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 그러니까 뭐 온도나 습도에 보호할 수 있도록 반도체를 밀봉하고 반도체 제품명을 마킹하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8단계 공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8단계 공정을 다시 살펴보면요. 웨이퍼 제조부터 금속 배선 공정까지를 반도체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이 전공정 테스트랑 패키징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반도체가 지금처럼 막 고도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챗 GPT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고 이러기 전에는요, 전공정이 중요했어요. 반도체를 미세화할 수 있는 공정, 전공정이 중요했던 거죠. 이 전공정만으로도 충분히 반도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공정 미세화를 통해서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공정 미세화는 이제 할 만큼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더 좋은 성능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 기술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 어떻게 패키징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 향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마다 각각 필요한 장비가 있을 테고요, 재료가 있을 테고요, 기술력 등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기업들을 바로 우리는 반도체 생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조금 이해가 되시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오늘 영상 2번만 더 반복해 보시고요.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